1997년 여름, 낮 12시였다. 공장이 멈췄다. 식당 텔레비전이 켜졌다. 실직 통보를 받은 날도, 퇴직금 봉투를 손에 쥔 날도 온 나라가 같은 화면을 바라봤다. 다저 스타디움, 마운드, 등번호 61번, 낮 방송 시청률 25%. IMF 한파 속 그 남자의 이름은 박찬호였다. 한국인 최초의 메이저리거. 그리고 2026년 지금 이 순간에도 아직 아무도 깨지 못한 기록의 주인공. 아시아 투수 최다승, 124승. 그런데 그 이름 앞에는 또 다른 단어가 따라붙는다. 역대 최악의 FA 계약, 먹튀. 124승의 투수가 어떻게 역대 최악의 계약이 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것은 정말 사실일까? 오늘 그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1994년 태평양을 건너다. 1994년 봄. 충청남도 공주 출신의 21살 청년이 인천공항 출국장을 통과했다. 캐리어 하나. 그리고 야구공을 던질 수 있는 오른팔 하나. 기자들이 물었다. 미국에서 어떻게 하겠느냐고.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제가 100억을 벌어서 오겠습니다. 기자들이 웃었다. 100억이라는 숫자가 너무 터무니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한국 야구 최고의 선수도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미국에서 동양인 투수가 살아남는다는 것 자체가 전례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태몽이 있었다. 어머니의 꿈에서 배가 태평양을 건넜다. 박찬호는 그 꿈대로 태평양을 건넜다. 그것도 혼자서. 한국인이 메이저리그에 진출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였는지 1994년의 시선으로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당시 동양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풀타임으로 뛴 사례는 거의 없었다. 노모 히데오가 겨우 문을 두드리고 있던 시절이었다. 박찬호는 그 문 앞에 서 있었다. 한양대학교 재학 중이던 1993년 LA 다저스의 스카우트 눈에 띄었다. 190cm 장신에서 뿜어나오는 강속구, 그리고 낙차 큰 커브. 다저스는 계약금 120만 달러의 계약을 제안했다. 그가 선택한 것은 태평양이었다. 1994년 메이저리그에 데뷔했다. 1996년 풀타임 로스터에 합류했다. 1997년 그의 이름은 한국 전체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해 그가 무엇을 했는지는 다음 장에서 이야기하겠다. 하지만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1994년 인천공항에서 웃음을 자아낸 그 숫자. 100억. 그는 결국 그 숫자에 정확히 10배를 벌어왔다. IMF와 61번. 1997년 여름. 낮 12시였다. 공장 라디오가 켜졌다. 식당 텔레비전이 켜졌다. 수업 중 몰래 귀를 기울이던 학생들이 있었다. 화면은 모두 같은 곳을 향했다. 다저 스타디움, 마운드, 등번호 61번. 그해 한국은 외환위기였다. IMF 한파가 거리를 덮었고 실직자가 넘쳤고 가족이 흩어졌다. 뉴스는 매일 무너지는 숫자들을 쏟아냈다. 그런데 낮 방송 시청률이 25%를 넘는 일이 생겼다. 박찬호가 던지는 날이었다. 1997년 시즌. 박찬호는 14승 8패 평균 자책점 3.38을 기록했다. 다처스에서 그의 최고 성적을 거둔 투수였다. 노모 히데오를 앞질렀다. 그런데 숫자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다. 그가 마운드에 서면 한국이 멈췄다. 공장 라인이 잠시 느려졌다. 가게 주인이 TV 앞에 섰다. 아버지가 라디오 볼륨을 높였다. 실직 통보를 받은 날도, 퇴직금 봉투를 받아든 날도 저녁 밥상에 박찬호 이야기가 올라왔다. 그는 야구 선수가 아니었다. 그는 1997년에 한국이 붙잡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이름이었다. 이듬해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병역 특례를 얻었다. 태평양 건너편에서 계속 던질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전성기가 시작됐다.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 연속 두 자릿수 승수, 6년 통산 75승 54패, 평균 자책점 3.77, 누적 BWA 17.2, 1, 175이닝을 소화하며 탈삼진 1085개를 잡아냈다. 약물의 시대라고 불리던 그 시절, 타자들이 역대 최강으로 부풀어 오르던 그 시절에 그 성적이었다. 2000년에는 18승을 따냈다. 리그 탈삼진 2위, 277개. 2001년에는 234이닝을 던지며 내셔널리그 이닝 3위에 올랐다. 218탈 삼진으로 3위. 그해 7월 메이저리그 올스타에 선정됐다. 충청남도 공주 출신 소년이 미국 최고의 투수들과 나란히 섰다. 사이 영상 후보 이야기도 나왔다. 박세리가 있었다. 같은 시절 맨발로 연못에 들어가 샷을 날리던 그 사람. 사람들은 두 이름을 함께 불렀다. 국민남매. IMF 한파 속에서 온 나라가 두 사람에게 기댔다. 둘 다 공통점이 있었다. 혼자서 바다 건너편으로 나갔다는 것, 그리고 이겼다는 것. 2001년 시즌이 끝났다. 박찬호는 생애 처음으로 FA 자격을 얻었다. 다저스와 함께 7년을 보낸 그였다. 당연히 다저스와 재계약할 것이라고 모두가 생각했다. 그런데 다저스는 조용히 협상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 이유를 당시 아무도 몰랐다. 한반도 2단 협착이 그리고 텍사스. 시간을 조금 되돌려야 한다. 전성기의 한가운데
1999년이었다. 4월 23일. 다저 스타디움. 3회 초. 박찬호가 마운드에 서 있었다. 만루였다. 타자는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페르난도 타티스. 첫 번째 공이 담장을 넘었다. 만루 홈런이었다. 박찬호는 다시 공을 잡았다. 투구했다. 두 번째 공도 담장을 넘었다. 같은 타자에게, 같은 이닝에, 같은 투수에게서. 메이저리그 100년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일어난 적 없는 일이었다. MLB는 훗날 이 장면을 공식 트위터에 올리며 말했다. 한 이닝에 만루 홈런 2방을 맞을 확률. 1200만 분의 1. 한국 팬들은 이 사건에 이름을 붙였다. 한만두. 한 이닝에 만루 홈런 2방. 그 해 박찬호의 BWL은 0.2였다. 풀타임 메이저리거가 된 이후 유일하게 팀 내 최하위를 기록한 시즌이었다. 한만두의 충격이 그만큼 깊었다. 그런데 같은 해 또 다른 일이 있었다. 6월 5일. 박찬호는 희생 번트를 시도하다 1루로 뛰었다. 상대 투수팀 벨처가 태그아웃을 했다. 그리고 뭔가를 말했다. 박찬호가 멈췄다. 훗날 SBS 방송에서 박찬호는 직접 말했다. 벨처가 너무 세게 태그에 항의했더니 욕설을 퍼부었다. 원래 옆차기를 하려 했으나 야구와 바닥에 금속 스파이크가 있어서 잘못 찼다간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 돌려차기로 바꿨다. 2단 옆차기였다. 벨처는 그 과정에서 손가락이 부러졌다. 공을 쥐채 박찬호의 헬멧에 주먹을 휘두르다가 박찬호는 7경기 출장 정지와 벌금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협박 편지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내가 총알도 피할 수 있나 보자. 그가 다시 말했다. 그 이후 사람들이 많은 곳이나 어두운 곳은 못 가겠더라. 슬럼프에 빠졌고 대인기피증도 생겼다. 그러나 박찬호는 다시 일어섰다. 2000년 18승, 2001년 올스타. 무너졌다가 다시 선 사람이었다. 그것도 2번씩이나. 그런데 2001년 시즌 막바지. 그의 몸속에서 조용히 무언가가 쌓이고 있었다. 허리였다. 2001년 12월 21일 텍사스 레인저스가 공식 발표를 했다. 5년 6,500만 달러. 당시 투수 FA 역대 최고 수준의 계약이었다. 입단식장에서 텍사스 구단주 톰 힉스가 웃으며 말했다. 중계 카메라가 그 장면을 담았다. 훗날 MBC 스페셜이 그 영상을 자료 화면으로 쓰면서 번역을 붙였다. 최고의 투수를 영입했습니다. 사실 그 말의 원뜻은 달랐다. 우리 팀 1선발을 뜻하는 말이었다. 그러나 오역은 이미 퍼졌고 그 장면은 한국 야구 팬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밈이 됐다. 텍사스에서 박찬호는 3시즌 반 동안 68경기에 등판해 22승 23패, 평균 자책점 5.79를 기록했다. 달라스 머닝뉴스는 그를 텍사스 역대 최악의 FA 1위로 꼽았다. 한국 언론도 가세했다. 먹튀. 국민 영웅에서 국민 역적으로. 불과 몇 년 사이였다. 텍사스는 그때 몰랐다. 다저스가 왜 재계약을 포기했는지를. 허리, 부상 그리고 비극. 텍사스 레인저스가 박찬호 계약을 후회하기 시작했을 때 다저스는 이미 알고 있었다. 당시 정황상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박찬호는 2001년 시즌 후반부터 허리 부상을 안고 있었다. 다저스는 그 사실을 인지했고 조용히 재계약을 포기했다. 텍사스는 메디컬 테스트에서 큰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부상이 일시적으로 호전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스캇 보라스 측의 주장에 따르면 텍사스 이적 후 허리 부상이 악화된 것은 박찬호 자신의 훈련법 대신 구단이 강요한 방식으로 바꿨기 때문이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 지금도 확인할 방법은 없다. 다만 결과는 명확했다. 2002년 허리 부상 재발, 25경기 9승 8패 평균 자책점 5.75, 2003년 재활, 7경기 1승 3패 평균 자책점 7.58, 2004년 또 부상, 16경기 4승 7패 평균 자책점 5.46, 3년 동안 박찬호는 텍사스 마운드에서 제대로 선 날보다 재활실에 누운 날이 더 많았다. 그 시절 한국에서는 라디오 생방송이 있었다. 당시 방송에서 한 감독이 이렇게 말했다. 야구에 집중 안 하고 딴짓하느라 그런 거다. 야구인들은 다 알고 있다. 이 발언은 당시 큰 논란이 됐다.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었다. 박찬호 측은 이를 부인했고 방송 진행자조차 당황해 확인이 된 얘기냐고 되물었다. 그러나 이미 언론은 달려들었다. 증거도 없는 말이 기사가 됐다. 국민 영웅은 그렇게 국민 역적이 됐다. 박찬호는 그 시기를 버텼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2005년 샌디에이고로 트레이드됐다. 2006년 뉴욕 매츠, 2008년 다저스로 돌아왔다. 2009년 필라델피아, 2010년 양키스를 거쳐 피츠버그로. 유니폼이 바뀔 때마다 사람들은 그를 잊어갔다. 그래도 그는 던졌다. 매 시즌 새로운 유니폼을 입고. 그리고 2010년 10월 2일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소속으로 플로리다 말린스를 상대했다. 3이닝 무실점, 6탈 3진, 승리 투수, 통산 124승, 아시아 투수 역대 최다승 노모 히데오가 2005년 세운 123승 기록을 넘어섰다.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박찬호가 말했다. 한화에 가고 싶습니다. 먹튀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이.
대인기피증으로 어두운 곳을 피했던 사람이, 확인되지 않은 말에 침묵으로 버텼던 사람이 아시아 역사가 됐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 124승, 그리고 귀환. 2012년 봄. 한화 이글스 입단식. 계약서에 적힌 연봉은 2,400만 원이었다. 박찬호가 원한 것은 영원이었다. 규정상 최저 연봉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숫자가 생겼다. 그는 그 이 400만 원도 기부했다. 구단과 합의한 야구 발전 기금 6억 원과 함께 1994년 인천공항에서 100억을 벌어오겠다고 했던 사람이 마지막 계약서에는 사실상 0원을 썼다. 그 해 박찬호는 23경기에 등판했다. 5승 10패, 평균 자책점 5.06. 성적은 좋지 않았다. 몸은 이미 많이 달아있었다. 그래도 팬들은 그가 마운드에 오를 때마다 일어섰다. 시즌이 끝났다. 2012년 11월 29일, 박찬호는 현역 은퇴를 선언했다. 기자회견장에서 그는 말했다. 하루에도 몇 번이나 생각이 바뀌었다.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면서도 그랬다. 2014년 여름, KBO 올스타전 사전 행사.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처음으로 올스타전에서 은퇴식이 열렸다. 주인공은 박찬호였다. 리그의 모든 스타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마운드에 섰다. 그라운드에 한국 야구의 전설들이 나와 있었다. 관중석이 가득 찼다. 박찬호가 한화 올드 유니폼을 입고 걸어 나왔다. 사람들이 일어섰다. 1994년 그는 태평양을 건넜다. 혼자서 캐리어 하나와 오른팔 하나를 가지고. 그리고 18년이 지나 태평양을 건너 돌아왔다. 아시아 투수 최다승 124승을 품에 안고 2026년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기록은 깨지지 않았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그의 태몽은 배가 태평양을 건너는 꿈이었다고 한다. 그 꿈은 맞았다. 다만 한 가지를 예언하지 못했다. 배가 돌아온다는 것을.